네, 두 번째 이슈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문제가 된 드라마가 압구정 백야라는 예. 드라마였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었죠? 예, 뭐 기본 핵심 내용은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주인공 남매를 친엄마가 버리고 네.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주인공의 오빠는 엄마를 찾아서 가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아, 네. 그래서 여주인공은 복수를 하겠다며 친엄마의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친엄마의 친엄마가 며느리로 모른 채. 예, 모른 네. 속이고 근데 친엄마의 그 의붓아들이랑 결혼을 한 거죠. 새롭게 결혼한 의붓아들은 결혼 첫날에 또 갑자기 죽어버리고 첫날에요. 예, 길 가는 불량배와 시비가 어떻게 붙었는데 한 대 맞더니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또 결국엔 사실이 밝혀져서 친딸과 친엄마가 서로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뭐 중간중간에 뭐 노출신이 갑자기 뭐 등장을 한다든지 그러한 식의 좀 파격적인 전개로 논란이 됐던 작품입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파격이고 사실은 그냥 막장 스토리인데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 시청률이 꽤 높았죠, 그래도? 시청률이 아마 거의 20%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막장 코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시청률이 더 많이 나와서 사실은 웬만한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는 뭐 30%가 넘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시청률이 낮았던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요즘에 뭐 웰메이드 미니 시리즈 이런 것들도 시청률이 10%가 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0% 가까운 시청률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청자의 호응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드라마 내용 너무 심하다. 가족 네. 시간대 일일 드라마였으니까요. 네. 그 가족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보기에는 좀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 드라마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해라 이런 제재를 내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네. 이게 중징계인가요? 만약에 그러니까 징계가 가볍다고 느껴졌으면 방송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진 않겠죠. 이게 방통위가 뭔가 제재 조치를 내리면 반성의 빛을 보이며 뭔가 이렇게 해야 일이 넘어가지는 거지. 감독기관이니까요. 소송까지 네. 제기하고 이러면 나중에 괘씸죄로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소송까지 제기한 것을 보면 상당한 징계로 이제 방송사는 받아들인 것 같고 아마도 이런 징계를 자꾸 받다 보면 방송사가 드라마를 만들 때 내용상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네. 드라마 만들 때 위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드라마 제작의 자율성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방송국이 해도 너무한다. 사회적인 지탄이 너무나 많이 이 막장 드라마에 쏟아지니까 결국에는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 이제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서 소송을 낸 건 처음이고 법원에서도 제재는 정당하다 이렇게 네.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런 판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막장 드라마라고까지 불리게 되는 우리나라 드라마의 자극적인 폭주 현상. 지금 그 임성환 작가가 이 작품이 예를 들어서 첫 작품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도 징계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임성환 작가가 사실 여러 차례 막장 드라마 논란을 그 전까지 일으켰었죠. 누적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법원에서도 요번에 이제 방통위 편을 들어준 것 같은데 요번 압구정 백야에서도 주인공이 갑자기 죽기 전에 귀신을 보고 귀신까지 나왔나요? 네. 근데 그 전 드라마에서도 이 일일 홈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스릴러 드라마인 것처럼 등장인물들이 연이어 죽고 죽기 직전에 유체 이탈을 하고 이런 식의 설정 또 그 전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의 그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등장인물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웃다가 또 갑자기 죽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누적이 돼 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거 드라마 공해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의 현황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좀 방송국 입장에서도 성찰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뭐 유체 이탈이니 뭐 네. 살생부니 하는 것들 계속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될수록 드라마 인기는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욕하면서 본다 우리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죠. 왜 욕하면서 보는 거죠? 정말 그 욕하면서 심리가 뭔가요? 보는 이유는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예, 우리가 네. 이제 저도 어저께 어디 갔더니 과자를 누가 주길래 네. 욕하면서 과자를 먹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네. 이거 몸에 해로운데 이러면서도 먹는 겁니다. 입에 타니까 당장 입에 자극적이고 맛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장 드라마도 일종의 음식으로 치면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진짜 무슨 뭐 영양가, 뭐 엄마의 손맛 이런 건 없다고 할지라도 당장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 자극적인 그 설정들을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거의 뭐 이 식품 첨가물의 총
이 뭐 저기 합체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극적 양념이 다 합쳐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작품적으로 뛰어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자극성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 보는 거고, 또 요즘에 현대인의 두뇌가 팝콘 브레인이 돼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팝콘 브레인이 뭐냐면 자극적이지 않은 거에는 반응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팝콘이 팍팍팍 터지는 것처럼 자극적인 것이 나타났을 때만 탁탁탁 반응을 보이는 이런 식의 형태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팝콘 브레인이 된 현대인한테는 또 이런 막장 드라마의 자극성이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반응을 하게 하는 기제가 되다 보니까 막장 드라마를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결국 그것만 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막장 드라마 뭐 저도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그 막장 드라마에 보면 꼭 한두 명 정도는 아주 끔찍하게 악한 인물이 있잖아요. 그게 네. 주로 여성, 악녀들이 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이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주기도 하는 걸까요, 시청자들한테? 그렇죠. 이 악녀가 등장을 해서 온갖 악행을 이제 벌이게 되면 시청자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얄밉다, 얄저 벌을 받아야 되는다 이러면서 그 얄미운 심정으로 막 그 드라마를 보다가 긴장이 고조됐을 때 마지막에 주인공의 대반격, 마지막에 그래서 악녀가 천벌을 받고 이러면 시청자들이 마음이 후련함을 느끼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방송국 입장에서는 보아라, 우리가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라고 지탄을 했지만 결국에는 권선징악으로 가서 사회의 건전한 이 윤리를, 도덕을 우리가 세웠다라고 방송국은 또 면피를 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과정이 있는 건데, 아무리 마지막에 이 악녀가 천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자극적인 전개를 정당화하는 면피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항상 악행을 또 악녀가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 사회의 잘못된 그 여성 혐오, 이걸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항상 막장 드라마에서 보면 시어머니가 꼭 뺨을 때린다든지 뭐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 거짓말들도 항상 여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또 여자들이 또 난투극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까지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권성징악으로 정당화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막장 드라마를 주로 제작해서 시청자들한테 공급한 게 주로 이제 지상파였는데요. 요즘에 케이블 TV에 보면 사실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여러 가지 잘 만든 드라마들을 네. 만들고 있잖아요. 지상파가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막장 드라마로 네. 언제까지 승부를 할 수 있는 건지. 과거에 이제 지상파 모 방송국이 드라마 왕국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 케이블 TV 모 방송국 더러 네티즌들이 이제는 케이블 TV가 드라마 왕국 아니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유명 배우들도 저기 대본들이 막 오면은 케이블 TV 모 방송국 작품을 더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협상을 한다고 할 정도로 지상파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케이블 TV가 최근에 미생, 또 응답하라 1988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는 뭐 갑자기 죽는 사람도 없고 악녀도 없고 복수극도 없고 신데렐라 스토리도 없고 점찍고 하는 변신도 없고 유체이탈도 안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서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이렇게 잘 반영을 하고 시청자한테 공감대를 줬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시청률도 잘 나오고 사회적인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고, 이렇기 때문에 드라마 시장의 주도권이 오히려 지금은 케이블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 지상파는 너무 신데렐라 코드, 막장 코드에 안주한 결과 위신이 굉장히 많이 추락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서, 그럼 지상파도 이제는 시청률 20% 30% 여기에 지금 만족할 때가 아니라 좀 드라마 제작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우리나라 지상파 드라마 산업에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국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 이 드라마 콘텐츠는 해외로 엄청나게 수출이 많이 되고 네. 있잖아요. 특히 거의 요즘엔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 시청자들이 뭐 아시아나 뭐 여러 세계 각지의 시청자들이 네. 한국에선 이런 막장들 같은 사건들만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네. 그런 해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한류로 보면 한국 드라마는 내용이 다 뻔하다, 이걸 점점 눈치채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네. 다른 나라 분들도. 그래서 가족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고 미니 시리즈는 신데렐라 스토리고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2년 3년, 옛날에 홍콩 영화 그렇게 인기가 있었지만 맨 무협 뭐 저기 느와르 조폭 이런 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금방 인기가 사그라들었죠. 마찬가지로 한류 드라마의 인기도 줄어들 우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존경심, 어떤 문화적
후광 효과 이런 것도 보면 아, 저 나라에서는 정말 수준 높은 작품만 만든다라고 했을 때 문화적 존경심이 생기면서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어떤 이 동경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건데 저 나라는 매일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한다라고 하면 존경심도 사라지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후광 효과도 없어지는 거고 한 몇 년 전에 이제 동남아에서 이 일본 드라마, 인류라고 네. 하는데 인류 드라마하고 한류 드라마를 분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분석이 나오냐면 일본 드라마는 젊은 고학력자들이 많이 보는데 한국 드라마는 좀 이렇게 연령대가 높은 저학력자들이 많이 본다.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는 내용이 다 뻔하기 때문에 일본 드라마는 여러 가지 개성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왔었는데 몇 년 전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게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고착되는 한국 드라마는 완전히 그냥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서 만드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한국 드라마 한류의 미래도 불안하고 또 한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K 스타일이라든가 또 제조업 한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 파급 효과들 이런 것 자체도 미래도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우리 드라마의 선진화 이거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내일 나오는 시청률도 네. 뭐 물론 신경을 써야겠지만 네. 사실 좀 한류 콘텐츠라는 점을 좀 멀리 보고 좀 제작을 네.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